하는 결과는 의도는 어떻게 하든 빨리 뭐 미국 간에 딜을 해가지고 남북 경협도 하고 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기극을 저는 막은 그런 공로를 인정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단계에서 이걸 내놓고 제재를 다 해제하고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다 중단하고 이게 이제 1단계 딜의 북한의 목표인데 이게 안 되면 이걸 가지고 좀 한 1년 버텨보니까 북한이 지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왔는데 이걸 가지고 더 북한의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마땅한 게 없습니다. 제재가 버틸만 하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지금 제재를 저는 버틴다는 게 앞으로 한 1년 이상 버티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제재가 이렇게 강한 상황에서는 미국 대선 전에 전략 도발을 하기도 힘듭니다. 옵션이 하나 뭔가 자기들 옵션 힘을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재가 버틸만 하면 전략 도발을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ICBM을 미국 방향으로 쏜다든지 핵실험은 제가 보기엔 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북한이 이미 6번 한 거 가지고 더 해봐야 핵무기만 줄어들지 그러면 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ICBM이라는 거는 아직도 이 재진입 기술을 더 향상시켜야 되고 이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험을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미국을 도발하는 방향으로 이 정상 그 거리를 쏜다 이러다면 이게 트럼프가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하는데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비겁한 대통령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만 요란했지 절대 무력 사용할 생각이 처음부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협박해가지고 뭔가 북한으로부터 양보받아 내려는 그런 생각이지 원래 무력 사용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대선 판세가 워낙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했다 하면 완전히 선제 공격을 통해서 판세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는 무력 사용을 제일 싫어하고 군사훈련하는 것도 돈이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이 결정적 순간에 선거 직전에 9월달, 10월달에 북한이 ICBM을 쐈다 그러면 지금 트럼프를 구할 나라는 북한하고 이란밖에 없거든. 북한, 이란이 뭔가 도발을 해주면 가서 그냥 무조건 쳐가지고 완전히 판세를 바꾸면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야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서 북한을 치면 됩니다. 이러면 제가 보기엔 이 사람 앞뒤 안 가리고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김정은이 알고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정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영특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한 방 쐈으면 좋겠는데 이게 트럼프의 게임이 말려 들어가면 완전히 자기는 망하는 거니까 끝이니까요. 김정은의 게임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지 않는 그 선까지만 계속 야금야금 미국을 괴롭힐 때 이게 자기가 어느 정도 성산이 있지 군사적 대응을 유발하면 김정은은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살려고 하다가 완전히 군사적 행동으로 북한의 핵을 다 제거할 수는 없고 군사적 행동 이후에 일어나는 건 협상장에 끌려나가는데 협상의 조건을 지금 북한이 결정하다가 미국이 협상을 조건을 결정합니다. 선제 공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는 그럼 나가면 내가 몇 월 며칠까지 프로톨은 어디로 가져오고 핵 탄두는 어떻게 해체를 하고 핵 시설들은 언제까지 신고해가지고 언제까지 해체하고 이렇게 하면 북한이 협상하는 거는 야 그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24시간 해도 그때까지는 못 맞추니까 한 달만 좀 더 연기를 해달라는 이런 거 가지고 협상이 되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맞으니까요.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제 공격을 당한 이후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북한 핵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협상의 판이 완전히 달라요. 미국이 이제 모든 비핵화의 조건과 시한과 그 내용을 다 결정하는 거죠. 거기서 북한은 야, 요거만 좀 살려달라. 저거는 언제까지만 좀 연기를 해달라. 이런 식의 이제 협상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거는 도저히
이 제재를 못 버티겠다 그러면 영변 플러스 뭐 하나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영변 플러스 들고 나오는 게 북한에 가장 유리한 거는 영변 시설 밖에 있는 그 농축 시설이고 리튬 6를 두고 우리가 핵 탄두 몇 개, ICBM 몇 개를 차를 가져 나갔다. 이게 북한의 가장 유리한 일입니다. 왜냐면 그거는 내가 보내도 계속 만들 수 있잖아요. 농축 시설을 계속 가동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핵 탄두와 ICBM은 좀 더 가지고 있어 괜찮다. 핵 탄두와 핵 물질을 다 내놔라 우선.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요담에 협상이 벌어지면 제재를 상당 부분 해제해주고 당신들이 원하는 뭐 평화 체제고 시큐리티 개런티 이런 것도 협상을 할 테니까 이건 내놔라 이렇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북한은 ICBM이나 핵탄두를 내놓겠다 이렇게 미국은 핵탄두와 핵물질을 다 내놔라 이러는데 이번에 보면 볼턴 해고를 보면 볼턴은 핵탄두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데클레레이션 해야 된다. 이게 핵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걸 주장하고 트럼프는 ICBM 좀 내놔라 이렇게 했다는데 사실은 그거는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그거 가지고 ICBM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그거 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사기치기는 좋은데 실제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ICBM 내놓는 게 핵물질이나 핵탄두 내놓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전개될 2단계 게임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 그 관점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너무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신범철입니다. 올려야 되나요? 아예 가까이 대고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공부하실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는 의원님 몇 분 속닥히 얘기하는 그런 자리인 줄 알고 편안하게 왔는데 14층 내리면서부터 깜짝 놀라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의 마음과 함께 걱정의 마음이 항상 듭니다. 이렇게 아침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보다 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젊으신 분들 이렇게 틈틈이 보여서 참 좋은데 그래서 꼭 다음부터는 자녀분들을 함께 데리고 와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백승주 의원님께서 신성이다 그러는데 저도 벌써 50이 넘었습니다. 51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니어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운 상황이고 근데 제 뒤를 돌아다 보면 정말로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젊은 학자들이 또 없어요. 사회가 변해서 그런 건지 비겁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염 위원장님 항상 뵐 때마다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영입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영입을 하면 잘 싸워야 되는데 잘 못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동열도 신인일 때는 방어율이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두째부터 잘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언론사도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언론사들 보면 야 국회의원들 공부 안 한다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저도 정치 딱 5달 해봤거든요. 진짜 지방 가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게 현실이고 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쉬실 때 이렇게 공부하는 자리에 오시는 분들 존경스럽고 잘 공부하셔서 다음에 더 나라를 잘 이끄시길 기대드립니다. 볼튼 이야기를 하기 전에 2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이게 앞서 박희락 교수님 말씀해 주신데 전 박희락 교수님 정말 존경하고 좋아해요. 생각도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 이야기해요. 왜냐면은 단순하게 하면은 공격을 받거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셨죠? 북한 핵 억제하는 거 한 명도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면은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갖지만 말은 정치인들에 비해서는 다르게 나와야지 설득력이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생각은 똑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건 뭐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는 말씀은 이제 어차피 보수 진영에서 앞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사실은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양분화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옳은 이야기, 상식에 기초한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게 과거에는 50%가 안 됐다가 최근에는 50%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을 텐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게 맞아 들어가고 정부가 틀렸을 때 그때 조금씩 변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녹여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볼턴 회고록 이후 남북미 관계 조정 방향이에요. 근데 볼턴 회고록을 보면은요, 사실 저희가 몰랐습니까? 다 알았어요. 뭔가 잘못된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볼턴이 회고록의 형식으로 몇 가지 흘려주니까 아, 그랬다 하는 것이 알려진 거지. 사실 지난 2018년부터 진실이 드러난 거는 이미 2018년부터 드러났지만 북한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달 6월 4일이죠. 김여정의 말부터 나왔는데 그때까지 어떤 기간? 포장된 평화의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평화가 아닌데 평화인 것처럼 포장을 했던 거죠. 그것이 볼턴에 의해서 나온 거고 그렇지만 또 볼턴이 밝힌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 진실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문재인 정부의 왜곡된 평화관, 왜곡된 남북관계, 왜곡된 대미관계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찾겠다는 문제의식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면 볼턴 회고록에는요. 왜 싱가포르 회담이 6월 12일 날 개최됐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찾아야죠. 그런 걸 찾는 게 학계는 어렵지만 정계 또는 관계, 정보 여기 아까 이범찬 전 차관부님도 계셨는데 아무튼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문제의식을 던져줬다는데 볼턴 회고록의 의미가 크다. 그렇게 보고요. 남북미 관계 조정 방안은요. 사실은 뭐 이미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생각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남북미 관계 어떻게 조정해요? 북한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대응하자.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정을 갖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온정을 갖자. 다 상식선에서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은 꼼짝 못하고 끌려가고 미국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당당한지 그리고 우리 국민 탈북자에 대해서는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그런 문제의식 하나하나를 가지고서는 풀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약된 시간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고 발표는 짧게 할게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과 달리 글씨를 크게 했습니다. 정부 문서 양식으로 글자 포인트 14로 해가지고 보실 수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 내용은 뭐 정상회담을 제안한 건 한국이고 1년 내 비핵화를 했다고 하고 문 대통령이 판문점이나 싱가포르 따라가고 싶어 했다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연합군사훈련은 미치게 달려 있다고 하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는 건 뭐예요? 볼턴의 개인적인 신뢰 뭐라고 해야 되냐 인티그리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행정부도 일단은 부인해요.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근데 볼턴이 거짓말을 썼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미 뭐 다른 그 정황 증거들과 매치해보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8, 19년의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에 도움되지 못했다. 그게 하나의 결론이고 두 번째 결론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가 없었다. 사실 우리가 대북정책 목표라는 것은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고 한반도의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만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통일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구체적인 목표가 없이 일단 관계만 좋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양 포장해왔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한 가지 여기에서 이쪽 하단에 적은 거는요. 우리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분들이 미국에 대해서 또 환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는 이건 볼턴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 의아했는데 제일 이상한 부분이요. 4.27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을 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책이라면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금 더 설득하고 많은 내용을 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핵 문제는 미국이 아직도 해결하려고 해요. 이거는 지금 진보 정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과거 보수 정부가
있었을 때도 핵 문제만큼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하려고 한다. 그건 우리가 알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적었고요. 그런 고민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미 관계 조정 방향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적었는데 회고록은 회고록이다. 여기에서 남북미 관계 조정을 새롭게 의미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관계는 상식과 원칙 있는 관계, 그거를 강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비핵화, 재래식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데 과거 2년 반 동안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미북 관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우리 보수도 조금 더 유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 대화 반대 세력이라고 자꾸 비춰지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그렇잖아요. 올바른 대화가 가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 올바른 대화를 북한이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압박을 시도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집권층에 의해서 왜곡돼서 보수는 대화를 반대하는 대결 세력,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하도 홍보를 잘하니까 일반 국민들 머릿속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에 있어서나 북미 대화, 미북 대화에 있어서 우리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줘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방향성이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 긴장 완화, 그거를 입에 달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 협상을 하면은요,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이게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국민들도 모르잖아요. 사실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그럼 뭐를 얘기하냐? 비핵화 최종 상태에 합의해라.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지금의 북한은 절대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야, 비핵화 최종 상태가 뭐야? 북한이 그걸 한 번이라도 합의해 준 적이 있냐?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나와 있는 1조가 비핵화의 최종 상태입니다. 북한의 의무. 왜 북한이 9월 19일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지 저는 그것이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있다고 봐요. 현재 핵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에게 있어서는 9.19 공동 성명 1조가 치명적이에요. 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가로 열고 비핵 국가로서 NPT와 IAEA에 복귀한다 돼 있어요. 이거는 북한이 핵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비핵화의 최종 상태고, 이 최종 상태를 지난 2년 반에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북한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들의 상식선에선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부가 사실은 약간 국민을 기망해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도 그게 통하는 거는, 이게 비핵화인 줄 아니까. 근데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주한미군이 철수된 상황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비핵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논쟁을 붙으면 개념이 혼란스러워요. 따라서 항상 말씀하실 때 9.19 공동성명 2005년을 말씀하시고 그것만 받아들이면 진정성 있는 거 믿겠다 해도 절대 북한이 안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있고, 포괄적 비핵화 해법은, 요거는 제가 왜 적었냐면요, 남북관계 조정 방향 관련해서 보수도 대안이 필요해요. 대안이. 정부 욕만 하는데 그럼 미래통합당의 북핵 해법은 뭐냐?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저는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 어느 유력 정치인이든 대선 후보든 아니면 당의 공식 입장이든 이런 거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놓고 국민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대책 있는 수권 정당이라고 얘기하지, 볼튼 책 들면서 문재인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의 안정적 관리와 관련해서 한미동맹 중요하다 말만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앞서서 이야기하라는 건데,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제 7월 달부터는 연합군사훈련으로 넘어갈 거예요. 8월 달에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북한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따라갈 것이다. 거기에 볼튼 책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에게 토스할 건데, 지금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도발하면 트럼프가 때리면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사고 안 치는 게 최고의 선택이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자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려를 제기하시고, 이거를 뭐하고 연결해야 되냐면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8월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전시작전권 통제에
FOC니까 Full Operation Capability니까 완전 운영 능력 평가하고 연계돼 있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훈련은 훈련대도 안 하고 FOC는 하면서 전작권은 임기 내 추진하려고 그래.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 모순됨을 미리 지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이 안 되면 전작권은 임기 내에 무리하게 추진하지 마라. 이렇게 가셔야죠. 아무튼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앞날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정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조금 길게 했는데 결론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북핵 정책은 실패로 결될 가능성이 크다. 볼튼 책에 나와 있는 것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다른 대안을 제대로 논의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그게 제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원래 제가 그 발제하신 세 분한테 질문을 세 가지 준비했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표로 천수승님께만 마지막에 질문을 하고, 저는 한 가지 뭐 주제만 가지고 앞으로 세 분이 너무 자세한 말씀을, 훌륭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불편한 세 가지 진실의 문 앞에 설 때가 됐다. 그 세 가지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용기 가지고 아랫배 힘 꽉 주고 불편한 진실에 뭔가 우리가 응시를 하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그 공짜 점심 심리 때문에 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북한 비핵화는 현 수준으로 가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첫 번째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놓은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북한의 핵 능력이 하도 고도화가 돼서 이제 물리적으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만 하도 한 20년 전, 30년 전은 영변 하나만 배치하면 됐고요. 뭐 최근까지만 해도 한 몇 군데만 제거하면 됐는데, 이제는 도대체 스텔스기를 몇백 대 집어넣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물리적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 군사공격도 뭘 하기 위해서냐?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 작전으로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지 군사적으로 그것이 제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한미의 어떤 지도 리더십으로 볼 때 지난 30년간 북한을 제대로 제재 못하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진짜 비핵화를 전제하는 협상 테이블에 끌어놓지도 못했고, 단 한 번 9.19 2005년도 할 때 우리 천영우 수석님께서 그때 그 육자회담 대표를 하실 때 가장 아까 신범철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근접하게 갔는데 그 뒤에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정치 리더십으로는 협상밖에 없는데 비핵화하려면 그 협상에서 북한을 무릎을 꿇릴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 보면 북한은 늘 같은 패턴입니다. 도발하고 위협을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양보합니다. 그 북한이 받습니다. 한 몇 개월 웃어줍니다. 그러다 새로운 도발합니다. 30년 늘 같은 패턴이었어요. 지금 북한이 좀 어렵다고 해서 저는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 북한이 파이널 빅토리를 한다고 봅니다. 2005년 방크델타 아시아에서 한 2, 3년 북한을 제니까 뭐 영변 원자로 폭파 쇼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돌아갔죠. 이 정도 북한이 어려움으로 과연 비핵화 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 30년간 30년 전에 한국은 핵국가였습니다. 미국 전술핵이 100발 정도 있었고요. 한국의 핵 잠재력은 정말 최고 수준까지 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개발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국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서울공대 원자력 연구소 같은 허술한 영변 원자로밖에 없었습니다. 30년 지난 다음에 우리는 완전한 비핵국가, 핵 잠재력까지 없는 그 오돌오돌 떠는 이런 국가가 됐고, 북한은 세계 메디에 당당한 핵국가가 됐습니다. 30년 동안 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늘 북한이 이겨왔다. 지금 상태로 가면 북한이 이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게 첫 번째 진실의 문입니다. 두 번째는 요행이 협상이 잘 돼서 미국 간의 협상이 되고 난 결과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 및 감축으로 끝날 겁니다. 핵 동결 및 감축으로 끝난 협상이 멋지게 화려한 평화쇼와 함께 끝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지금이 좋습니다.
핵 동결 감축으로서만이 제재 해제가 되고 이게 종결이 되면 북한의 핵 문제는 글로벌 이슈가 아니라 한국만이 독박을 치는, 한국이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안 되고 한국에 대한 위협만 됩니다. 또 북한의 핵이 소위 비확산 조치가 잘 국제적으로 통제가 되면 영국이나 유럽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러리스트에 갈 리가 없으니까 한국만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같이 걱정해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한국이 혼자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협상이 안 되는 게 훨씬 지금이 안전하다. 한미동맹이 살아있고 전 세계에 관심이 있고 유엔이 관심이 있어서 이대로 쭉 가면 북한은 결국 시간은 우리의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북한이 비핵화가 완전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상태가 좋은 거고, 제일 최악이 핵 동결 및 감축으로서 북비핵화 협상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두 번째 불편한 지식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핵화는 정치 외교적으로 갈 때 가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핵 억제와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핵 억제와 대응 능력은 한미 동맹으로 강화시켜서 푸는 방법이 있고 우리 스스로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미국이 떠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미국이 우리를 귀히 여길 겁니다. 쓰임새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주국방이라고 합니다. 자주국방은 우리 보수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아젠다였어요. 지금 어떻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좌파들이 선전하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수의 가치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좌파들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의료보험, 복지, 더 이야기 기니까 하여튼 모든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원조는 대부분 우리였습니다. 좌파들은 자주국방을 냈습니다. 실제로 종북 종중하죠.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자주국방을 해서 우리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가 쓰임새가 있어서 우리가 가래도 못 가는 상태가 돼야 건전한 한미동맹이 되는데, 우리 보수는 완전히 종미라고 우리가 비웃음 받아도 쌀 정도로 자직정신이 없어요. 광화문 같은 데 가보면 왜 성조기를 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태극기를 드는 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상태니까 우리가 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핵 마지막 진실은 이제는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고 그러고,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하고 그걸 기초로 우리가 중화공업대국을 만들었듯이 절체절명의 그 정신으로 우리가 자주국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북핵 억제 및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세 번째 불편한 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수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북관이 되면 제가 봐서 이제 하노이 노딜 때 북한의 영변으로 뭘 다 바꾸겠다는 북한의 의도가 드러났고, 미국이 양보안이 2019년 10월에 했던 스톡홀름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 아마 미국이 영변 플러스 알파하고 나머지 좀 흉내만 승인내면 제재를 해주겠다는데 북한이 이제 안 받은 거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만약 향후에 이제 이렇게 에스컬레이션 되다가 미 개선 후에나 이렇게 다시 미북 협상이 재개가 되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그 좀 비핵화 핵 동결 감축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가, 스톡홀름 안 수준일 것인가, 오늘 그보다 좀 더 강화된 수준일 것인가라는 궁금증 하나고, 물론 예측하는 거니까 어렵겠습니다만, 그다음 이럴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쪼들린 북한이 그때쯤 이 정도 받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드는데, 북한이 받을 가능성, 이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 또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